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찬찬히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는 참으로 우리네 삶과 깊이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지요. 그럼요. 때로는 우리를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도 하며 또 가슴을 철렁하게도 만드는 아주 다정하고도 신비로운 녀석입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기억이라. 참으로 오묘한 단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 식사로 어떤 반찬을 상에 올리셨는지 단번에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이고, 그게 참 쉽지 않지요.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며 아휴, 말을 마라. 내가 방금 전까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도대체 여기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다 무엇냐 하시며 헛웃음을 지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저 역시도 매일같이 겪는 일인걸요. 손에 꼭 쥐고 있는 안경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찾으시거나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가에서만 맴돌다 그만 쏙 들어가 버리는 일들, 일상에서 참 흔하게 겪으시잖아요. 그럼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저 이런 일상적인 건망증이 하루 이틀 반복될 때마다 덜컥 겁부터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유, 속상해하시지요. 네. 아이고, 내 머리가 이제 고장난 건 아닐까? 나도 이제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보다 하시며 홀로 한숨을 쉬시곤 하거든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푸념이 떠올라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참 이상하고 얄궂은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죠? 불과 서너 시간 전에 먹은 찌개 맛이나 방금 둔 안경 위치는 그렇게 가물가물한데 가만히 눈을 감고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지 않으십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동네 어귀에서 몰래 편지를 전해주며 얼굴을 붉히던 첫사랑의 수줍은 미소, 그날 코끝을 스치며 불어오던 선선한 저녁바람의 냄새, 심지어 그때 입고 있던 무명 옷의 까슬까슬한 촉감까지 말입니다. 네,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죠. 수십 년의 아득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뇌리에 깊이 박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의 장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참으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오묘한 현상을 두고 아주 먼 옛날 철학자들도 밤을 새워가며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고민을 했군요. 그럼요.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밀랍판이 들어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 초를 만들 때 쓰는 그 밀랍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촛농이 굳기 전에 도장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듯이 젊을 때는 이 머릿속 밀랍판이 참 말랑말랑해서 새로운 기억이 쑥쑥 잘 새겨진다고 본 것이죠. 아하,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 밀랍이 굳어버린다고 생각했겠네요?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밀랍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새로운 기억이 튕겨나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꽤 그럴싸한 비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는 우리 옛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머리가 굳어서 이제 새로운 건 못 배운다 고들 하시나 봅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우리 머릿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밀랍판이 아니었나요? 네,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죽은 밀랍판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 밤하늘의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아주 거대하고 생명력이 펄펄 넘치는 기억의 과수원이자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우와, 죽은 밀랍판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과수원이라니 상상만 해도 참 싱그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평생을 바쳐 땀 흘려 가꾼 넓디 넓은 과수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이 과수원에는 수천, 수만 개의 열매, 즉 수많은 정보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폭우
폭우처럼 쏟아비는 열매들이요? 네.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광고 화면,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의 옷 색깔,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맡았던 음식 냄새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창고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 이 수만 개의 사소한 열매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창고에 몽땅 다 쌓아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그렇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잡동사니 열매들을 창고에 다 쑤셔 넣는다면 아무리 튼튼하고 거대한 창고라도 며칠 못 가 배가 터져버리고 말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창고가 터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정작 진짜로 중요한 물건, 예를 들면 내 집 주소나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 현관문 비밀번호 같은 귀한 것들을 찾아야 할 때는 그 산더미 같은 잡동사니에 파묻혀서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 뇌에는 아주 까다롭고 철저하게 일하는 창고 관리인이 한 명 떡하니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의 주된 임무는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리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불현듯 가을 추수철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던 일이 딱 떠오릅니다. 아, 마당에서 하시던 일이요? 네, 걷어들인 알곡을 가마니에 담기 전에 꼭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커다란 대나무채를 가져와서 곡식을 탈탈 터는 채질 말입니다. 야, 우리네 전통 생활에서 따온 참으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대나무 채질, 맞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눈앞에 아주 환하게 그려지는데요. 대나무 채 위에 곡식을 한가득 올려놓고 어머니가 이리저리 둥글게 흔드시면 자잘한 모래알이나 텅 빈 쭉정이, 쓸모없는 먼지들은 얼기설기 엮인 채 구멍 밑으로 후루룩 다 빠져나가 버리죠. 후루룩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오직 알이 굵고 튼실한 진짜 곡식, 내년 농사에 쓸 아주 귀한 씨앗들만 채 위에 소복하게 남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 깐깐한 관리인이 하는 일도 이 마당의 대나무 채질과 똑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나도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뇌 속에도 똑같이 숨어 있었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쏟아지는 수만 가지 사소한 정보들, 아까 말씀드린 무심코 내려놓은 안경의 위치나 점심때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유행가 가사 같은 것들은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그저 채 밑으로 빠져나가야 할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아하, 머릿속에 쌓이면 안 되는 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머릿속 창고 관리인은 이것들이 뇌에 쌓여 진짜 중요한 알곡 정보를 가리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대나무채를 흔들어 쭉정이를 밑으로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무얼 꺼내려고 했더라 하시는 건 결코 머리가 고장나거나 병이 든 게 아니군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머릿속 창고 관리인이 아주 튼튼하고 활기차게 불필요한 정보들을 털어내는 대나무 체질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는 아주 든든하고 건강한 증거네요. 그럼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뇌의 용량이 터지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건강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과학적 질문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게 깐깐한 관리인이 쉴 새 없이 채를 흔들어대는데 50년 전 동네 어귀에서 만났던 첫사랑의 얼굴,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뭉클했던 전내, 혹은 지독하게도 가난하고 서러웠던 보릿고개 시절의 아픈 기억들은 도대체 어떻게 채 구멍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평생토록 살아남았을까요? 아하, 방금 그 질문을 들으니 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깨달음이 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옛날 사극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사극의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아에서 사또가 아주 중요한 결제 문서에는 시뻘건 인주를 듬뿍 묻혀서 쾅 하고 무거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 문서는 나라의 준배산이 절대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마시오 하고 결제를 내려주는 것처럼요. 기가 막힌 통찰이십니다. 과학의 원리가 바로 그 붉은 인주 도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눈물을 왈칵 쏟거나 배가 찢어지게 웃거나 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겪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진득진득한 반죽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찐득한 반죽이 나오는군요. 이 감정의 반죽은 우리가 겪은 그 순간의 기억 겉면에 착 달라붙어서 마치 관아의 붉은 도장처럼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알곡이다. 하고 머릿속에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겁니다.
아, 밤이 되어서 관리인이 다시 대나무채를 탈탈 흔들 때 찌개 냄새 같은 밋밋한 쭉정이들은 구멍 밑으로 후루룩 떨어지겠지만 이 시뻘건 도장이 찍혀 있고 찐득찐득한 감정의 반죽이 묻어 있는 기억은 전혀 다르겠군요.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 무겁고 끈적거려서 채 구멍으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채망에 철썩 하고 껌처럼 달라붙어 버리겠네요. 눈앞에 그려지듯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깐깐하게 채질을 하던 창고 관리인은 채망에 철썩 달라붙어 있는 이 붉은색 기억을 아주 조심스럽게 떼냅니다. 귀한 알곡이니까요. 네, 그리고는 고운 비단보에 정성껏 싼 다음 머릿속 가장 깊고 튼튼한 금고인 장기기억 창고의 선반 위에 평생토록 영원히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0년 전의 낡은 기억이 오늘 아침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있는 진짜 과학적 원리입니다. 야, 정말 신기하고도 따뜻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뇌 속에 사는 일꾼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자면 밤마다 대나무채를 비지런히 흔들어 창고 관리인을 학자들은 바다동물을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부릅니다. 아, 해마요. 우리 구독자님들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가끔 보시던 그 꼬리가 둥글게 말린 귀여운 바다동물 해마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런 귀여운 관리인이 살고 있다니 왠지 친근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찐득한 반죽을 바르며 시뻘건 감정의 도장을 쾅쾅 찍어내는 또 다른 관리인은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해마와 편도체. 이름들이 조금 낯설고 땅딱하긴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보물을 금고 깊숙이 모셔두어 평생 꺼내볼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뇌의 눈물겨운 사랑과 노력인 셈이니까요. 해마와 편도체의 눈물겨운 사랑이라 과학이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밤이 되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이 머릿속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걸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여태껏 우리가 코를 골며 잠이 들면 머릿속 스위치도 꺼지고 공장의 불이 다 꺼진 것처럼 고요하게 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이야말로 우리 뇌가 가장 맹렬하고 뜨겁게 땀 흘려 일하는 시간입니다. 넓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백사장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네, 시원한 백사장이요. 우리가 낮 동안 눈을 뜨고 겪는 일상적인 일들은 이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며 남기는 얕은 발자국과도 같습니다. 모래 위에 수많은 발자국이 찍히죠. 아, 낮에 본 뉴스 날씨 이야기, 버스 창밖으로 무심히 지나친 가로수, 방금 내려놓은 안경의 위치 같은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닷바람이 불고 밀물 파도가 철썩 치면 이런 얇은 발자국들은 흔적도 없이 싹 지워져 버리겠네요. 네, 그 파도에 씻겨 내려간 모래사장 발자국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얕은 발자국들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붉은 인주도장이 쾅 찍힌 발자국이 섞여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파도에 안 지워지나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머릿속 야간 작업 반장이 호롱불을 들고 튼튼한 벽돌과 수레를 끌고 백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 발자국은 우리 주인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파도에 씻겨가게 두면 절대 안 돼. 하면서 다급하게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아이고, 본격적인 야간 공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모래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쳐도 절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한 화강암 돌덩이와 시멘트를 가져와서 땅을 깊게 파고 아주 영원히 남을 튼튼한 포장도로를 닦는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렬한 첫사랑의 짜릿함이나 서러운 보릿고개의 한 맺힌 아픔 같은 거대한 기억은 단순히 얕은 발자국 수준을 넘어섭니다. 발자국보다 더 크다고요? 그런 압도적인 감정을 겪을 때면 하늘에서 거대한 불타는 운석이 머릿속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 발생합니다. 머릿속에 아주 깊고 거대한 분화구가 생겨버리죠. 아이고 세상에, 운석이 떨어지는 충격이요? 이때 뇌 속에서는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근육질의 대장장이가 무거운 쇠망치로 꽝꽝 땀을 뻘뻘 흘리며 내리치는 것 같은 아주 격렬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불타는 운석에 대장 간의 쇠망치질이라니, 슬픔, 기쁨, 공포 같은 우리의 짙은 감정들이 풀무질을 해서 쇳덩이를 시뻘겋게 달구면 네, 머릿속 일꾼 세포들은 이 기억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대장간의 쇠사슬처럼 꽁꽁 얽히며 굳어버리는 거군요. 아, 쇠사슬처럼 단단해지는군요.
그 아름답고도 치열한 과정을 과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머릿속 세포들이 서로 손을 꽉 맞잡고 길을 연결하는 것을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 맞잡은 손이 대장간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절대 끊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을 장기기억 강화, 영어로는 LTP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LTP라니? 영어로는 참 말이 어렵지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나 과학 용어는 굳이 기억하려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실 필요 없지요. 그저 우리 뇌가 나의 가장 귀한 추억이 날아가지 않도록 밤새워 땀 흘리며 아주 단단한 자물쇠를 꽁꽁 채워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 혹은 가장 뼈저렸던 순간을 머릿속 대장장이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내서 평생의 보물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코끝이 찡해지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몸의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대장장이와 깐깐한 관리인이 살고 있는 우리 머릿속이라는 공간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넓은 걸까요? 글쎄요, 꽤 넓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맑고 선선한 가을밤, 평상에 누워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주에는 무려 1천억 개가 넘는 별이 반짝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머릿속에도 그 광활한 우주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거대하고 찬란한 은하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머릿속에 은하수가 들어있다니요. 도대체 일꾼세포가 몇 개나 살고 있기에 우주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뇌 속에는 반짝이며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의 별, 즉 기억을 담당하는 일꾼세포가 무려 860억 개나 살고 있습니다. 860억 개요? 세상에. 이 860억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까마득하고 대단하냐면요. 1에서부터 1초에 하나씩 밤낮 없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소리내어 샌다고 가정할 때 다세려면 무려 27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2700년이면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다 거쳐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숫자를 세어야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860억 개의 일꾼 세포들이 혼자 떨어져 일하는 게 아니라 1970년대 우체국 전화 교환원 선생님들처럼 서로서로 잭을 꼽고 전깃줄을 쭉쭉 뻗어서 쉴 새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라는 미세한 전깃줄이 바로 그 교환원의 연결선이죠. 놀랍게도 한 사람의 머릿속에 뻗어있는 이 전깃줄들을 엉키지 않게 하나하나 풀어서 기다란 한 줄로 이으면 그 전체 길이가 무려 16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6만 킬로미터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6만 킬로미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를 4바퀴 반이나 칭칭 감고도 남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길이가 우리 자그마한 머릿속에 얌전히 들어있는 겁니다. 들을수록 입이 턱 벌어지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 4바퀴 반을 감는 전깃줄과 860억 개의 세포라는 거대한 우주를 품고 있는 창고라면 그 공간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우리가 평생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이 창고의 크기를 비디오 테이프 녹화 분량으로 환산해보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녹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400년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컴퓨터 용어로는 2.5 페타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인생 선배님들께서 아주 건강하게 백수를 꽉 채워 누리신다 해도 100년인데 우리 뇌는 3번의 인생을 통째로 겹쳐서 담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무한한 창고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아니, 선생님, 가만히 듣다 보니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창고가 이렇게 300년치를 거뜬히 담을 만큼 넓고 텅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 머릿속 깐깐한 관리인은 어제 먹은 무생채 반찬 하나 보관할 자리가 부족하다며 부득부득 대나무채를 흔들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걸까요? 공간이 그렇게 남아도는데 도대체 왜 자꾸 비우고 버리는 겁니까? 그 모순된 행동의 비밀은 바로 효율성과 에너지라는 뇌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사람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네, 주먹 2개만한 크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먹어서 얻는 귀한 밥심,
즉 온몸의 전체 에너지 중에서 무려 20%를 이 작은 뇌 혼자서 꿀꺽 삼켜버립니다. 엄청난 대식가이죠. 아주 작은 녀석이 밥은 제일 많이 먹는군요. 만약 그 넓은 창고에 길 가다 우연히 본 간판 글씨, 스쳐 지나간 수백 명의 사람 얼굴까지 뇌가 에너지를 써가며 모조리 다 쑤셔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현관문 비밀번호 하나를 찾으려고 300년치 비디오 테이프를 몽땅 뒤지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 전구가 퍽 하고 터지거나 밥심이 부족해 몸이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아하, 살기 위해서 버려야만 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우리 뇌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꽉꽉 채워두는 튼튼한 항아리가 아니라 일부러 물이 콸콸 새어나가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밑 빠진 독처럼 만들어졌다는 뜻이군요. 네,쏘이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옛날에 이걸 처음 발견해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요.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고 나서 고작 1시간만 지나도 머릿속에서 절반에 가까운 50%의 정보가 밑빠진 독의 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가 버린다고요. 결국 잊어버리는 건 병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정상적인 생명 유지 장치였네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안심하실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 도장이 찍힌 강렬한 기억들은 어떻게 이 밑빠진 독에서 새어나가지 않고 남았을까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눈물과 웃음, 감정이라는 성분이 항아리의 금간 곳을 시멘트처럼 꽁꽁 발라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수 코팅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밑빠진 독인데 감정이 시멘트 역할을 한다니 참 절묘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도 하나 했다지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심심한 동네 골목길 사진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다른 쪽 사람들에게는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이상가족 상봉사진이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충격적인 사고 사진을 보여주었다고요. 맞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사진 속 장면을 물어보니 평범한 골목길을 본 사람들은 사진 자체를 까맣게 잊었지만 짙은 감동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사진 귀퉁이에 적혀있던 아주 조그만 간판 글씨 하나까지 소름 돋게 정확히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감동이라는 방수 코팅제가 밑빠진 독을 얼마나 완벽하게 막아주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신기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16만 킬로미터의 전깃줄과 860억 개의 별빛이라는 놀라운 우주를 머릿속에 품은 채 우리의 뇌는 주인이 내일을 살아갈 소중한 힘을 아껴주기 위해 끊임없이 지혜로운 비우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방금 들은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이제 내 쓸모가 다한 건가 하시며 서글퍼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늘 이 과학 이야기가 아주 깊고 든든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이 든 뇌는 결코 고장나서 삐걱거리는 녹슨 기계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온갖 잡동사니를 미련 없이 버리고 진짜 반짝이는 보석만 가려내어 남길 줄 아는 아주 노련한 삶의 거장과 같습니다. 노련한 삶의 거장이라. 가을날 마당에 심어둔 커다란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푸르던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색을 바꾸다 이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죠. 앙상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무가 병들었다고 혀를 차지 않습니다. 다가올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묵묵히 버텨내고 이듬해 봄에 더 찬란하고 예쁜 꽃을 피워내기 위해 스스로 무거운 잎을 떨구는 위대한 자연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의 머릿속에서 매일 조용히 일어나는 망각이라는 현상도 결국 이 가을 나무의 지혜로운 낙엽과 똑같은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젊은 날처럼 사소한 잡동사니를 다 기억하는 데 쓸 에너지는 이제 나에게 없다. 대신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의 다정한 눈빛, 내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걸 볼 때 느꼈던 그 벅찬 기쁨, 인생의 모진 고난을 이악 물고 이겨냈던 나의 굳센 의지, 이런 진짜 금덩어리 같은 기억들만을 내 영혼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새겨두자 하고 나무처럼 지혜롭게 비워내는 과정이었네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릴 때면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제 점심 반찬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관할 아주 넓고 편안한 자리를 닦아놓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들려드릴 과학계의 아주 희망차고 반가운 소식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 반가운 소식이요? 학자들이 발견한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원리인데요. 아, 옛날에는 나이 들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는 안 살아난다.
고들 철석같이 믿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그 반가운 소식이지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80세, 90세가 되신 어르신들께서도 오늘처럼 즐겁게 웃으시고 이웃과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시며 새로운 것을 호기심 있게 배우실 때마다 어르신들의 뇌 속에서는 새로운 전깃줄끼리 뻥뻥 뚫리며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사소한 것을 깜빡하는 것은 뇌가 우리에게 베푸는 다정한 자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보듬어 기억하는 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절한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이라니. 우리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냉장고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시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탓하며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머릿속 깐깐한 관리인이 오늘도 부지런히 채질을 하며 청소해주느라 고생이 많구나. 네 덕분에 내 마음속 진짜 보물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다독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요. 기억이란 그저 과거를 적어둔 차가운 장부가 아니라 우리네 남은 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위로이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밤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 누우시면 눈을 지그시 감고 내 머릿속에서 밤낮 없이 쇠망치질을 하는 대장장이와 대나무채를 흔드는 관리인에게 오늘 하루도 내 목까지 채질하느라 고생 참 많았다 하고 아주 다정하게 말을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새롭게 닫길 기억의 포장도로 위에는 과연 어떤 예쁜 꽃씨를 흩불러 굴지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건네신 그 다정한 미소와 칭찬 한마디가 선생님의 뇌에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빨간 인주도장을 쾅 하고 찍어서 인생의 새로운 보물을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